와, 정말 다양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유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애플의 WWDC 2호 키노트가 끝났습니다. 이 행사는 보통 애플의 새로운 OS들이 발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신제품은 물론이고 기존의 아이폰이나 맥이나 애플워치 등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행사죠. 이번 행사 역시 새로운 OS들이 발표되었고, 와, 정말 다양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못 보신 분들은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이나 애플워치 등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빠르게 구독자분들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OS들의 개발자 베타 첫 번째 버전들을 바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공개된 애플의 OS들의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이폰에서는 iOS 18 버전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버전은 iOS 19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애플이 연도를 반영을 해서 이제는 iOS 26 버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OS들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OS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tvOS 26, watchOS 26 등으로 이제는 26이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버전 같은 경우는 27 버전이 되겠죠. 이번에 공개된 애플의 OS들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퀴드 글래스라는 반투명의 디자인이 반영이 되었고요. 이런 디자인은 각 OS에 통일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거울 반사 효과가 적용이 되었고요. 움직임이나 동작 등을 했을 때 이런 효과를 만나볼 수가 있고, 아이콘 같은 경우도 좀 더 원형으로 변경이 되었고, 반투명 OS들은 컨텐츠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적용이 되었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형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스크롤 같은 경우도 좀 더 작아져서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라이트, 다크 모드 외에 틴트 모드라는 새로운 모드가 추가되었다는 점도 이번 애플 OS들의 디자인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맥, 아이패드 등을 사용할 때 완전히 달라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아이폰에서 만나볼 수 있는 iOS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iOS 26 같은 경우는 먼저 잠금화면과 배경화면이 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금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계 크기가 설정한 배경화면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투명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알림 등이 왔을 때도 이 알림이 배경화면에 맞춰서 서체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배경화면과 잠금화면을 사용할 때 좀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설정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사진이 2D가 아니고 3D 스타일로 보여지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음악 같은 경우도 앨범 아트를 좀 더 예쁘게 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진과 비디오를 바로 만나볼 수 있고요. 이걸 또 스와이프 하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사진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와 앨범을 바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진들을 볼 때 앞에서 배경화면과 마찬가지로 3D 효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적용이 되었고요. 사파리 같은 경우는 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좀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고, URL이나 메뉴 같은 경우도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런 컨트롤을 하실 수 있으세요.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도 랜딩 페이지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통화를 할 때 모습이 변경되었고요. 카플레이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다크 모드가 추가가 되었고, 카플레이에 위젯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실시간 현황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는 자동차에 있는 기능들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플레이 울트라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다양한 자동차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콜 스크린 기능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원과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될 때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홀드 어시스턴트 기능을 통해서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는 통화를 시작할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더 예쁘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룹 대화할 때는 투표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핑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친구의 얼굴을 다양한 형태로 젠모지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사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이런 통화, 메시지, 페이스타임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는 실시간 번역 기능을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설정한 언어로 변경이 되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또 상대방이 설정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타임을 하거나 통화를 할 때는 실시간 자막을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설정한 언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언어 장벽에 문제없이 통화를 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도 이 기능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뮤직 같은 경우는 가사 번역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를 발음해서 따라서 부를 수 있는 발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오토 믹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는 자주 가는 경로를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방문 장소를 검색해서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게임이 OS들에서 업데이트 되는데 게임 앱이 생겨서 게임 포탈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추천 게임을 볼 수 있고 주요 이벤트를 볼 수 있고 라이브러리를 볼 수 있고 친구와 이렇게 챌린지를 하거나 리더보드 등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지능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스크린 캡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있는 걸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캘린더에 추가를 할 수 있고 챗 GPT에 물어볼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iOS 26 버전은 정말 다양한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OS는 watchOS 26 버전입니다. watchOS 26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운동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변경된 게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워크아웃 버디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워크아웃 버디 기능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소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심박수가 어떻다, 아니면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축하도 해주고요. 운동이 끝나게 되면 어떤 운동을 했는지 요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영어부터 이 기능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레이아웃이 변경되어서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운동을 실행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뮤직 플레이리스트도 쉽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스마트 스택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는 루틴을 통해서 애플워치가 여러분들의 활동을 예측을 해서 자, 이런 기능을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하는 힌트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알림 같은 경우는 주변 소음을 파악해서 거기 소음에 맞춰서 알림을 해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손목 제스처를 통해서 타이머를 끄거나 하는 기능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메시지 등에서는 번역을 사용하실 수 있고 노트 기능도 이제는 애플워치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tvOS 26 같은 경우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애플 TV의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어기나 제어 센터 등이 콘텐츠 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번 애플 OS들은 콘텐츠를 보는 상태에서 다양한 기능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는데요. tvOS도 역시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시네마틱 포스터를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프로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빠르게 변경을 해서 본인이 자주 보는 컨텐츠 등을 추천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 TV를 설정할 때 기존에 비해서 설정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애플 뮤직으로 여러분들이 싱 기능, 노래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노래방 기능을 사용할 때 아이폰을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맥OS 같은 경우는 어떤 이름이 붙을지부터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수인 타호가 이번에 이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맥OS 같은 경우도 일단 디자인이 변경된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위젯은 물론이고 독, 그리고 앱 아이콘, 그리고 스크롤 등 다양한 부분이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메뉴바가 투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좀 더 풀 화면으로 사용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어센터에도 더 많은 기능들을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같은 경우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폴더에 아이콘도 지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맥OS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더 좋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실시간 현황, 아이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배달하거나 하는 실시간 현황을 맥에서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화 기능을 맥에서 사용하면서 아이폰처럼 예쁘게, 그리고 번역 기능도 사용하면서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는 친구의 모습도 예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단축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단축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고요. 특히 많이 달라진 기능은 바로 스팟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스팟라이트를
명령어 프롬프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앱들을 명령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원할 때 이 스팟라이트에 명령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앱을 열거나 닫는 건 물론이고 페이지스를 사용할 때 무엇을 추가하고 싶을 때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립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작업 등을 페이지스에 추가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도 하실 수 있으세요. 와,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저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맥에서도 게임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게임을 할 때 메뉴가 오버레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설정 등을 변경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 비전 프로에서 사용하는 비전 OS 26 버전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 경험이 좋아졌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비전 프로를 사용하면서 각 앱들을 하나의 공간에 고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위젯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위젯을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나 날씨, 음악 플레이어 등을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젯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착용하게 되면 그 위젯을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비전 프로로 볼 때는 시계를 척에 고정해 놓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iOS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2D 컨텐츠를 3D처럼 볼 수 있는 기능을 역시 사용할 수 있고요.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눈썹 등도 잘 표현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화나 게임 등을 바로 옆에서 각각 쓰고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는 비전 프로 26 버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소니 VR2 센스나 로지텍의 뮤즈라는 액세서리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고프로, 인스타 360 등과 협업을 해서 이제는 이런 카메라로 촬영된 컨텐츠들도 비전 프로에서 공간감 있게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OS 26 버전 같은 경우는 일단 iOS 26 버전에 적용된 디자인, 실시간 번역, 단축어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이패드의 장점이 있죠. 대화면, 좀 더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는 멀티태스킹을 진짜 아이패드 유저분들이 원했던 멀티태스킹을 이제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다양하게 배치를 할 수 있고요. 화면 크기를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타일 정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앱들을 정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치 맥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메뉴바 같은 경우도 히든 형태로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메뉴바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일 같은 경우는 목록 보기를 통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맥과 마찬가지로 색상과 아이콘 등을 폴더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파일을 열 때 어떤 앱을 사용할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 등을 독에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뷰 앱에서는 사진 등을 바로 보는 건 물론이고 마크업을 한다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비디오와 오디오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로 마이크를 연결해서 좀 더 퀄리티 좋게 녹음을 하는 건 물론이고 에어팟을 가지고 스튜디오급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녹음 등을 할 때 에어팟으로 녹화 시작과 중단을 하실 수 있고 로컬 캡처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캡처를 한 다음에 공유를 해서 뭔가 인터뷰 파일 등을 만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된 애플의 새로운 OS들은 바로 이제는 개발자 베타 1 버전이 배포가 되고요. 공개 베타 버전은 다음 달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버전은 올 가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WWDC 2호 키노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공개가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새벽에 저와 함께 지켜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제 영상을 보고 싶었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네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 공개된 OS들을 빠르게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